에서 7강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여기는 인식론의 한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인식론 중에서 토대론이라는 게 있어요. 토대론. 그 고전 토대론하고 최소 토대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야. 자, 봅시다. 인식론에서는 주요 관심사는 명제적 지식이다. 지식이라고 해서 인식. 뭔가를 우리가 안다는 건 지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야. 명제적 지식이란 인식의 주체 S가 명제 P를 안다는 뜻이고, 그것이 성립하는 경우에 이때 명제 P를 가리켜 인식론에선 지식은 전통적으로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명제 P가 뭘까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거야. 명제 P를. 그럼 명제가 바로 지식이고, 인식론에서는 전통적으로 말하면 정당화되는 참된 참인 믿음, 참인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명제 P다. 지식이고, 이 지식에 대한 인식론에서의 전통적 설명에 따르면 지식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되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은 P는 참이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인식 주체 S는 P를 믿어야 한다. 세 번째는 인식 주체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자, 요게 조건 세 가지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본 것처럼 P가 일단 참여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P를 믿어야 한다는 거. 주체가 믿어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인식적 정당성. 특히 세 번째 조건은 지식과 단순한 추측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해당된다. 지식하고 단순한 추측과의 차이는 인식적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야. 있다면 그건 지식이 되는 거겠지, 그지? 가령 행성에 대한 정의의 변경으로 인해 결정된 내용인 명성은 외소 행성이다라는 P가 있어. 명제. S가 명제 P를 믿는 이유가 단지 동전을 던져 안면이 나왔기 때문이라면 S는 명제 P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이해되니? 세 가지 조건 중에 세 번째 조건, 즉 명성은 왜 외소행성인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외소행성에 대해서 단지 동전을 던져도 안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인식하고 있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지. 자, 인식론에 따르면 인식주체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개연적이다. 진리의 개연적. 개연성이라는 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있음직한, 뭐 이런 얘기야.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P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동전의 안면이 나왔다는 부적절한 근거가 아니라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뭘 해야 되냐면 추론하고 거기에 둔 믿음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장미는 빨갛다와 같이 일상적인 믿음은 추론의 과정 없이, 왜? 시각적으로 지각에 의한 경험이잖아. 그러면 직접적으로 형성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각에 의한 경험이기 때문에 장미가 빨갛다라는 것은 인식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그 자체로 부여받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이지? 거기에 인식적 정당성이 있냐 없냐, 그렇게 해갖고 위에서 말한 대로 인식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추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즉 장미는 빨갛다는 이거는 인식적 정당성을 그냥 직접적으로 지각에 의해서 경험한 거니까 만들어지는 거다. 알았지? 따라서 추론을 바탕에 두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대한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게 바로 토대론이고, 두 질문에 대해서 대표적 입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자, 그럼 봐봐. 추론을 바탕에 두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정당한 근거, 적절한 근거. 근거 다음에 나온 게 추론이라 했잖아. 추론을 통해서의 믿음. 근데 추론을 바탕에 두지 않는 믿음. 그게 있을까? 뭐 이런 게 토대론. 그다음에 이러한 믿음의 정당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추론을 바탕에 두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정당하게 믿을 수 있는지, 만약에 믿는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질문을 생겨나게 한 게 바로 토대론이다. 토대론. 자, 토대론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 체계는 두 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추론 과정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거. 아까 뭐랬어? 일상적인 명제. 장미는 빨갛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직접적 매개가 없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거야. 정당성이 없어. 그래도 우리가 그 믿음 체계가 일어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시각에 의한 그냥 지각의 경험이기 때문에 추론 과정 없이 정당성이 없지만 믿는 거야. 알았니? 믿음 체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기초 믿음들이다라고 나왔어.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기초의 믿음으로부터 추론을 하고요. 정당화되는 믿음. 이거를 비기초 믿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기초. 기초가 없다. 비기초. 여기서 비기초는 기초가 없다가 아니라 기초를 두고 추론한 것을 비기초 믿음이다. 그러니까 용어를 보면 기초가 없는 것 같은데 기초가 있는 거야. 용어 헷갈리면 안 돼. 반대로 정해서. 그 다음에 토대론자들에게 있어서의 토대론자들. 자, 잠깐만. 여기 있다. 토대론자의 믿음들을 두 개의 층위로 나누는 이유는,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하는 논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 믿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논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믿음으로부터 추론을 통해 정당화되는 믿음이 나오니까 두 가지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기초 믿음이 하나 있고 그 기초 믿음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정당화하는 비기초 믿음이 있단 말이야. 비기초라는 게 그거지. 일상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니까 이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어떤 믿음 A1이 정당화되었다고 가정하자. A1은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을 기반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A1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를 A2라고 한다면 A2 역시 정당화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를 또 하면 지금 무한 반복이네, 그지? 이러한 후퇴가 무한히 계속되면 후퇴라고 얘기한 얘기는 A1을 위해서는 A2가 있고요. A2를 위해서는 또 A3가 있고, A3를 위해서 A4가 있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거를 후퇴라고 한 거야. 즉, 정당화 과정이 무한히 계속되면 어떤 믿음도 정당화될 수가 없죠. 이거를 무한 후퇴 논증이라고 하고, 토대론자들은 이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무한 후퇴를 종결하는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후퇴해야지만 정당화된다면 끝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토대론자들이 하는 말이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정당화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무한 후퇴를 종결하는 믿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기초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믿음 체계야. 그냥 지각에 의한 판단, 장미는 빨갛다. 그 다음에 이 기초 믿음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정당화하고 믿어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비기초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무한 후퇴 논증은 결국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끊어야 하는데, 그래서 토대론자들이 이런 다른 믿음 없이 온전히 그 명제 자체가 믿음 체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한 후퇴를 종결하자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토대론자들은 무한 후퇴 논증으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 믿음이 있다 주장했어.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냥 기초 믿음 자체가 정당하니까. 그들은 이와 함께 기초 믿음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도 설명했다.
자, 어떻게 정당한지 설명해 볼까? 이에 대해 토대론자들은 기초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 얘가 종결시키는 믿음이란 말이야. 이는 근거에 의지하지 않고 지각에 의한 정당화,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적 움직임에 내면적으로 파악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맞다, 틀리다, 옳고, 옳다, 그르다, 혹은 이거를 믿는다, 안 믿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얘네들은 그냥 지각에 의한 정당화는 그냥 인식이야. 믿음 체계. 자신의 심리, 자기밖에 모르지요. 정신의 움직임이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건 내면인 자신밖에 모른단 말이야. 얘네들은 정당화가 가능하고 이게 바로 기초 믿음이다. 이거는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 거야. 자, 예컨대 나는 기쁘다라는 심리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정당화되는 기초 믿음이고, 나는 기쁘다. 장미는 빨갛다. 기초 믿음이 이 대상은 빨갛다. 이 대상에 대한 지각과 관찰자의 결과로 형성된 거야. 맞지? 이 대상에 대한 지각에 따른 경험적 내용을 서술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인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됐어? 빨갛게 보인다.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기초계의 긴 믿음을 정당화하는 까닭은 보인다, 들린다라는 수로는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감각 주체의 내면에 되어 있는 경험적 내용이고 비개념적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여기 해석 조심해야 돼. 보인다, 들린다는 외부 세계의 판단이 아니라 감각 주체의 내면에 들어있는 경험적 내용이야. 그러니까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얘는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라는 게 중요해. 그럼 감각적 내용은 여기서는 기초 믿음이고, 기초 믿음은 심리 상태 같은 주관적이고 그 감각적이기 때문에 정당화가 가능하다 그랬지. 정당화가.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기초석으로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지식을 도출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초석이 정당하니까 다른 지식도 여기서 나왔다면 다 정당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정당화될 수 있는 믿음은 기초 믿음. 다른 믿음하고 상관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건 내면적이기 때문에 비개념적 감각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야. 자, 토대론자들의 이러한 입장을 어떤 믿음이 기초 믿음이 되며 기초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비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가를 두고 여러 입장이 나누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고전적 토대론, 최소 토대론이다. 고전적 토대론은 기초 믿음의 오류가 불가능해 하며,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야. 오직 연역 추론에 의해서만 결론이 참인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역 추론은 우리가 보통 합리론이라고 하잖아. 합리론.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할게. 뭐냐면 여기가 노란 책상이 있어. 노란 책상. 여기 노란 책상. 노란 책상 위에 있는 공은 노란 책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그지? 이 안에 있는 건 모두 노란 책상 안에 있는 거지. 이렇게 이 노란 책상이라는 게 전체의 규범이고 틀이야. 틀 속에 있는 건 모두 그 안에 있다고 인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또 예를 들어 세계는 변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일부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변한다. 이건 뭐 불변의 참이잖아. 그지? 왜냐하면 세계가 변한다라는 게 참이라면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변하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있는 거잖아. 그럼 세계가 변하면 그 세계가 변하는 데 속에 한국은 변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연역 추론이고 이게 고전적 토대론자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비기초 믿음을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거. 연역 추론으로부터 나온다고. 일단 영역을 정하고 그 안에 있는 건 모두 그렇다. 보통 우리가 이걸 검이라고 해요.
거미줄에 있는 건 다 내 밥. 알았니? 연역 추론.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두 가지에 봉착한다. 첫 번째 문제. 연역 추론을 통해서만 결론을 참인 것을 내리는 고전 토대론의 첫 번째 문제는 내 앞에 흰 종이가 있다와 같이 지각에 대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 기초 믿음이지. 물체에 대한 믿음은 조명에 따라 종이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믿음이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등과 같은 고전적 토대론에서의 오류 불가능한 믿음은 극히 일부의 특수한 믿음에만 국한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수한 믿음에 국한된다는 게 고전 토대론자들의 그 한계란 말이야, 한계. 그리고 여기 조명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거. 그건 절대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고전적 토대론자들의 문제는 물체에 대한 믿음이 오류 불가능한 믿음이라면 오류 불가능하다. 무조건 맞는 거야. 비개념적 감각 경험에 대한 믿음에 의해 연역적으로 도출돼야 된다. 연역적으로. 아까 말했던 연역 추론에 의해서.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많은 과학적 믿음들이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역적 토대 위에 토대론자들은 그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인 것으로서 과학적 믿음은 확인할 수 있다고 정당화된다고. 연역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귀납적으로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지. 이 두 가지 문제는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토대 구성이 어려워.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등장한 입장이 최소 토대론이다. 이번엔 최소 토대론으로 갈게요. 최소 토대론. 최소 토대론에서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하며 기초 믿음은 요거 달라.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다. 고전적 토대론은 기초 믿음은 확실하다는데 정당한다는데 여기는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한 거지. 또한 고전적 토대론과 달리 비기초 믿음들, 즉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기초 믿음들로부터 귀납적 방식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여기는 귀납적 방식. 그 다음에 최소 토대론은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즉 기초 믿음이 오류가 날 수 있다. 귀납적 방식의 정당화를 허용함으로써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최소 토대론 이야기까지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 토대론자들의 얘기. 하지만 토대론의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비개념, 감각 경험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가? 우리가 비개념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기초 믿음이 아니고, 알았어? 비기초 믿음들이란 말이야. 가령 이 대상은 빨갛다는 믿음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면 정당한 추론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이로 해서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가 참이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명제가 되어야 된다. 이 경험은 참 또는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별적 경험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지? 칸트는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는 말에 따른다면 빨강에 대한 개념 없이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이니까 이 대상은 빨갛다. 지금 빨간 거 없어. 개념이 없다고.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비개념적 감각적 경험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비개념적. 자, 한번 확인해볼까? 빨강의 개념인데 빨갛게 보이니까 비개념적 감각 경험으로 정당화하는 것.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빨강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비개념적 감각으로 빨갛게 보이니까 이 보이니까를 가지고 빨간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라는 믿음은 맹목적이다. 이게 칸트에 의해서 이걸 해석하면 그렇다고. 토대론의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는 정합론의 등장. 우리 정합론이니까 이걸 합쳤다고 생각하면 돼.
그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을 합쳤다고 생각합니다. 정합론에서는 모든 믿음들이 사실 또는 실제와 비교를 통해 정당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자, 실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정당화된 게 아니래. 아니다. 이 입장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증 중 옳다고 판별되는 체계에 비추어서 모순됨이 없이 들어맞는지 여부에 의해서 지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뭐냐면 연역 추론에 기반하고 있는 고전적 토대로는 특수한 믿음들에 대해 국한된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다는 얘기했어. 그 다음에 최소 토대로는, 그 다음에 나온 게 최소 토대로는, 얘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비기초 믿음들의 기초로부터 귀납적인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허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오류 가능성과 귀납적인 방법의 정당성, 요것을 가지고 적절한 토대를 구성할 수 있다가 최소 토대론인데, 얘네 둘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게 정합론이란 말이에요. 정합론. 자, 정합론은 기초 믿음, 모든 기초 믿음, 모든 믿음의 사실 또는 실제와 비교해서, 이게 중요한 거야. 다 사실과 실제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정합론은 실제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에서 옳다고 판단되는 거, 이런 게 앞에서 말한 대로 기초 믿음이란 말이야. 기초 믿음. 모순됨이 없이 들어맞는지 여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 인식론의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 이거 그렇게 어렵잖아, 문제는.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1번, 가장 적절한 것. 믿음이 정당화와 관련된 여러 개념을 정의하고 각 개념 간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는 지식이 뭔지, 기초 믿음이 뭔지, 뭐 이런 거 설명하고 있지만 그 개념 간의 공통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믿음의 정당화와 관련된 상반된 입장을 분류하고 각 입장들을 종합하면서 절충하고 있다. 여기는 토대론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당화에 관련된 거야. 정당화에 맞춰져 있는 거고, 상반된 입장을 거론하진 않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볼까? 믿음의 정당화와 관련된 특정한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해당 입장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아까 토대론에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지. 4번, 믿음의 정당화와 관련된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의 주장과 그 주장의 장단점까지 분석하진 않고 있지요. 알았니? 정당화된 입장 요까지 이야기했어. 근데 여기 뒤에 거는 아니란 말이야. 믿음의 정당화와 관련하여 여러 입장 간의 논변 과정, 쟁점 변화, 특정 시기 이런 거 다 없단 말이야. 알았니? 자, 2번 볼까?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내용 풀어온 거야. 1번, 토대론에서 믿음 체계의 토대를 이루는 믿음은 다른 믿음의 근거함이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이다. 그게 바로 후퇴, 무한 반복되는 믿음을 제거하는 방법이 기초 믿음이라 그랬지. 맞았고요. 2번, 지식에 대한 전통적 입장에서 참이 아닌 명제도 인식 주체가 참이라고 믿으면 지식이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인식이라는 건 위에서 전통적으로 P는 참이어야 하고가 조건이란 말이야. S는 P를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인식적 정당성을 가졌느냐. 이게 세 가지가 인식론에서 충족돼야 되는 조건이잖아. 그치? 이걸 뭐 거짓을 참이라고 믿는 게 그게 지식이 되는 건 아니지. 지식이 되려면 참이어야 되는 조건이 첫 번째니까 2번이 틀린 거야. 3번, 지식에 대한 인식론의 전통적 입장에서 지식의 세 번째 조건에 따르면 단순한 추측, 지식과는 다르다. 이게 대변되는 거야. 지식하고 단순한 추측의 차이는 세 번째 조건, 이 과정에서의 인식적 정당성을 가졌느냐. 가졌으면 지식이고, 갖지 않았으면 단순한 추측이죠. 4번,
고전적 토대론의 관점에서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 중에는 지식의 적절한 토대가 될 수 없는 믿음이 있다. 그치? 적절한 토대가 될 수 없는 믿음은 뭐야? 물리적 대상 중에 오류가 있는 것들, 적절한 토대가 될 수 없다. 토대론자들 입장에서는 오류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적절한 토대가 아니지요. 그 다음에 비개념적 감각 경험이 물체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그거는 맹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념이 없다는 건 그 맹목이다. 직관이라고 그랬지. 직관. 직관은 맹목이라고 했지. 비개념적 감각 경험으로 믿음이 정당화된다면 그거는 보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에 불과하다. 맹목이다라고 얘기했어. 이것도 맞는 얘기야. 2번이 틀렸어. 그러니까 3번. 명제 P의 명제적 지식으로 볼 때 기억부터 디귿 관점에 P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찾아봅시다. 자, 그럼 기억부터 디귿을 잠깐 볼게. 기억은 고전적 토대론, 니은은 최소 토대론, 디귿은 정합론이야. 적절하게. 자, 기억과 달리 니은은 최소 토대론이니까 귀납적 방식이고요. 맞았지? 기억은 연역적 방식이고 이거하고 달리 귀납적 방식. 자, 니은과 달리 디귿은 명제가 정당하다고 판별된 지식체계에 비춰 모순 없이 딱 들어맞아야 된다.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정합론에 의하면 사실 또는 실제와 비교를 통해서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요. 지식체계 중에서 판별된 체계에 비추어 모순이 없어야 된다고. 판별된 지식체계에 비추어 모순이 없다. 같은 말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니은 모두 비기초적 믿음인 명제 P가 기초 믿음으로부터 추론이 정당화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쵸? 기초 믿음은 이걸 믿고 있는 거야, 그냥. 맞았다고 보고 시작하는 거지. 그지? 4번. 니은과 디귿 모두 명제가 비기초 믿음이면 진리의 개연성이 없어도가 아니라 있어야죠. 명제 P는 인식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죠.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게 개연성이고 개연성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기반으로 해야지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개연성 없는 이렇게 하면 되고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4번이 틀렸네. 5번.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명제 P를 정당화하는 과정이 존재해야 되겠지. 그지? 정당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전부 맞는 거야. 알겠지? 왜냐하면 기억은 연역 추론, 니은은 귀납 추론, 맞지? 그게 추론 과정이야. 디귿은 옳다고 판별된 체계에 비추어서 모순됨이 없는 이 과정이란 말이야. 이게 과정이 존재한다. 정답은 4번이 틀렸고 4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자, A는 앞에서 A가 뭐냐면 내가 읽어줄게. 찾고 있어. 무한 후퇴 논증이네. 무한 후퇴 논증. A에 대한 적절한 거. A는 토대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주장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토대론? A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토대론은 무한 후퇴.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알았어? 그래서 무한 후퇴 논증을 하다 보니까 다른 믿음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 논증이 해결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대론의 한계를 해결한 게 아니라 토대론의 한계로 등장하게 된 거죠. 이거 아니고요. A에게서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됐다. 모두 두 사람, 이 고전적 토대론하고 최소 토대론은 기초 믿음에 대한 인정이야. 알았니? 입장 차이가 분명한 게 아니고 A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기초 믿음은 가지고 A를 해결했다. A를 뭐로 해결했냐면 기초 믿음으로다가 해결한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이 바로 A의 문제를 기초 믿음을 가지고 해결했다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요.
3번 A에 의해서 비기초 믿음이 있으려면 기초 믿음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되었다. 이건 또 뭐 거꾸로 됐어. 기초 믿음이 많아 이게 아니고 A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정당한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야. 알았니? A에 의해서 비기초 믿음이 있으려면 기초 믿음이 많아야 한다. 증명 오히려 기초 믿음이 아니라 근거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 알았니? 그리고 그 뜻은 무한 반복이라는 얘기지 A는. 그 다음에 4번 A의 문제는 비개념적 감각 경험을 정당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한 반복이 되니까 이거의 근거에 대한 근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 지금 저 근거가 있어요. 근거 때문에 무한 반복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어 해결된다는 건 아니고 A는 다른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기초 믿음이라고 할 건데 필요한 주장이 나오게 된다. 지금 설명했던 거네, 그지? A의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기초 믿음. 이거는 근거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이란 말이야. 정답은 5번이 그러니까 정답이지. 그럼 5번 토대론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자, A 봐봐. A는 모모 씨가 자신의 직접 경험에서 쓴 거고 B는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믿음이야. 그러면 A는 기초고 기초에 근거한 비기초 믿음이지, 그지? B가 A는 기초 믿음, B는 비기초 믿음. 그 다음에 A 안에 코트가 옷장에 있다. 주방에 장바구니가 놓여 있다. 집안에 끓여진 커피가 있다. B 아내가 집에 왔다. 그녀는 시장에 갔었다. 그녀는 커피를 끓였다. 그러니까 A를 기반으로 B를 추론한 거지, 그지? 자, 고전적 토론의 관점에서 B를 정당화하려면 A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맞았고, 고전적 토론의 관점에서 A 주방에 장바구니가 놓여 있다는 기초 믿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기초 믿음이 될 수가 없지, 이건. 장바구니가 놓여 있다? 물체에 대한 믿음이잖아. 그럼 물체에 대한 믿음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도 맞았네, 그지? 기초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지. 주방에 장바구니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에 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3번 최소 토대론의 관점에서 A의 믿음 등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게 이제 기초 믿음도 오류가 난다는 게 최소 토대론자들이 고전적 토대론자들에게 하는 비판이란 말이야. 맞았고요. 그다음에 최소 토대론 관점에서 B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은 A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게 지금 A를 기반으로 해서 비기초 믿음이 나온 거니까 정당의 믿음에 A의 믿음에 의존하는 거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최소 토대론 관점에서 A의 아내 코트가 옷장에 있다. 지각에 의한 경험이지. 아내의 코트가 옷장에 있다. 지각에 의한 기초 믿음이라고 봐야 되겠지. 최소 토대론자들에 의하면. 알았니? 지각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야. 기초 믿음을 통해서 비기초 믿음에 대한 과정으로 발전하고 얘가 기초 믿음이 근거가 된단 말이야. 토대론 관점에서는.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소 좀 추상적인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